약간 저는 거의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네. 무료로 하는 건 거의 처음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청구하거나 아니면 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과외할 때 그동안 무료로만 과외를 해줬는데 네. 예를 들어 뭐 친척이라서 그런데 유료로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참고 사항이나 참고사항. 주의사항 같은 참고사항 주의사항 네. 일단 무료 과외였다면 아마 굉장히 친한 지인이었기 때문에 무료로 했겠죠. 근데 이제 유료라면은 지인이라기보다는 뭐 지인 통해서도 유료할 때가 있지만 아무래도 돈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해준 수업만 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과외 교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예를 들면 학생을 가르칠 때 약간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겁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 과외 회사도 학생과 선생님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회사와 돈만 버는 회사가 극단적인 형태로 회사의 비전이 달라졌듯이 어떤 일을 하든 항상 마찬가지예요. 돈을 쫓는 것과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쫓고 만약에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의 특징은 정해진 수업 시간만 하죠. 그리고 아이한테 공부만 가르쳐 주려고 해요. 아이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아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아이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성향이며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열정 많은 선생님들은 아이의 이름들부터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 철수하고 민종이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얘네들은 요즘에 왜 그렇게 수업을 안 하는 집중을 잘 못하지? 뭐가 문제일까? 이런 것들을 항상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게 돼요. 저절로.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그런 베테랑 교사가 되지 못한 C급하고 B급에서 머물렀던 선생님들 특징을 보면 이런 아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몇 명 가르치세요? 그러면은 그때 세반. 그러니까 자기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평상시에 생각을 안 하고 지내고 있다는 거지. 거기서 벌써 딱 티가 나요. 이 선생님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가 정말 이 아이를 공부만 잘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도 인생 선배로서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꼭 대학 갈 때까지만이 아니라 대학 이후의 삶에도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주고 싶은 많은 애정이 있다면 수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항상 학생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베테랑 교사랑 아닌 교사의 차이점이라고 명백한 차이점 중에 하나.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게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이한테 공부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보다는 그냥 아이한테 사람으로서의 관심과 애정을 주셨으면 좋겠다.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너무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애정도에 따라 그 애정은 아이가 그대로 느끼게 되고요. 강아지도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안다고 하죠. 아이는 당연히 알겠죠. 영문인데. 그래서 그 애정이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이 되고 아이도 그게 너무 좋아서 그대로 부모님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꼭 아이하고 수업하는 거를 어머니한테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도 어머니도 내가 얼만큼 아이를 애정 있게 대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성적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해요. 과외교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적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지. 그게 원래 본 역할입니다. 그렇지만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도 잘리지 않아요. 학부모한테. 왜냐면 뭐 이거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수업을 복습을 안 해오고 숙제를 안 해서 그런 수업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맨날 과외 강의 전까지 게임만 하느라고 피곤해서 과외 강의에 집중 못하고 있어. 그럼 그런 아이는 선생님 문제로 성적이 안 오르는 걸까요? 아이의 문제로 성적이 안 오르는 걸까요? 아이 때문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 상태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모님하고 소통을 안 하니까 애한테 애정이 없으니까 부모님하고 소통도 안 하게 되는 걸로 이어지겠죠. 근데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선생님들은 오늘 아이가 자꾸 복습을 안 하고 숙제를 안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초도 없는 상태인데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계속 브리핑을 할 때마다 어머니도 같이 고민을 하게 돼요. 아, 우리 아이가 그렇군요. 선생님한테 그걸 들어야 알아요. 그게 아니면 아, 선생님 열심히 가르쳤고 이제 3달 됐는데 성과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만 막연하게 할 뿐이지. 포인트는 아이 문제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소통을 할 때. 근데 어쨌든 애정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되겠죠. 말하자면은 아이의 문제라는 걸 느끼게 한다는 거지. 사실 진짜 취지는 아이에 대한 고민을 어머니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왜 애정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들이 아직 공부를 못하는데 아,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올 텐데 저도 고민이네요 하면서 같이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지금은 못 따라오고 있는데 저는 무의미한 수업을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건 저는 페이만 받게 되지 아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도 이렇게 억지로 동기도 없고 열정도 없는데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정말 뚜렷한 계기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과외를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컨트롤해 보려고 노력하는 기간이지만 이런 것들이 2달 동안 반복이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동안 애지중지해서 아이를 걱정하고 애정을 갖고 가르쳐주는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인 걸 봤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이 없는 걸 어머니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마저 없어지면은 이 아이가 그나마는 이기시조차 없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선생님 아이가 공부 못해서 죄송해요. 선생님 그래도 아이 좀만 더 봐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버리면은 애 공부 더 안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즉 수업이 성적이 안 오른다고 해서 잘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를 예시한 거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아이를 대하다 보면 아이도 그걸 느끼고 그리고 공부 방향에 대해서 동기를 줄 때도 보통 선생님들은 2대1에서 대학을 가야 돼. 필요성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부를 해야 돼요. 대학을 가야 돼요. 결과를 얘기하기 위한 어떤 필요성들을 얘기해요. 대학을 가면 좋은 점, 장점들. 그럼 아이한테 동기가 생길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그런 필요성을 중요하게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대학을 가는 삶이 이런 삶이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 다음에 대학을 안 갔을 때 네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거나 또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알바 인생을 하거나 2년제를 갔을 때 너 주위에 어떤 라이벌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4년제를 가서 어학연수를 다니고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걔는 너가 알바를 5일 동안 열심히 뛰어서 한 달에 30만 원 벌고 있을 때 걔는 5일 동안 과외를 뛰어서 300만 원 벌고 네 앞에서 해외여행 갔다고 자랑하고 있다. 너 좋아? 싫지?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더라도 공부가 싫으니까 난 때려칠래 이런 생각인 거야? 아니면 너는 어떻게든 그래도 그런 꼴을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원래 대학을 간다고 해서 꼭 인생을 성공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짧게 얘기한 거지만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들하고 느낌이 다르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걸 아이가 싫어하는 이유는 결론이 있어요. 결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 때문에 압박감이 느끼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하고 얘기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나한테 비난, 질책, 설교, 강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자기 편에 서서 자기가 느끼는 심리를 다 이해해주고 있고 자기한테 뭔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얘가 모르는 정보만 주는 선생님이에요. 어떤 게 팩트인지만 팩트만 전달하고 선택은 얘한테 맡기고 그런 느낌. 강요를 하지 않는 선생님. 같은 편. 그런 것들이 애정을 가질 때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짧게 한두 가지 예시만 했지만 뭐 부모님과 소통하게 된다 애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아이한테 이런 느낌의 교육을 하게 된다. 이렇게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애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장점들이 자연스럽게 파생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고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관리를 잘하게 돼서 회사에서 어디를 가도 뺀지를 안 먹고 부모님한테 좋은 느낌의 평을 받는 선생님이 되니까 등급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이를 선택.